네, 해운사들의 수익성하고 직결되는 해상 운임이 1년 새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라고는 해도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부 전유성 기자와 배경 알아봅니다. 정 기자, 지금 새해에도 운임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1,000단위가 깨질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1,000선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월 5,109포인트를 유지했던 컨테이너선 지수는 최근 1,031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5분의 1 수준이 된 거죠. 원자재를 주로 싣고 다니는 건화물선의 운임 지수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해상 운임이 하락하는 동안 해운사들은 운임을 방어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모로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운임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운임 방어를 위한 시도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임시 결항이나 감속 운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네. 먼저 임시 결항은 선박 공급을 줄여가지고 운임을 보전하려는 방식입니다. 지난달 기준 전 세계에서 운항하지 않는 컨테이너선 규모가 약 137만 TEU입니다. 이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63%나 늘어난 겁니다. 이제 임시적으로 배를 멈춰 세운 상태에서 뭐 친환경 설비를 달거나 아니면 이제 운임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게 노선별로는 북미 항로 같은 경우는 1년 전보다 16.3%, 유럽 항로는 4% 선박 공급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으로 감속 운항 같은 경우는 선박의 일반적인 운항 속도가 보통 20에서 25노트 정도 되는데요. 이를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운항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 운항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선박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천천히 다니니까 또 유류비가 줄어들기도 하는 장점이 있고요. 일부 선사들은 짐을 내리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대신 멀리 희망봉을 돌아오는 경로를 택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선박 공급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운임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상 운임은 1년간 하락세를 끊지 못한 겁니다. 있는 선박을 어떻게든 좀 살살 운영을 해왔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다. 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 경기 침체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교역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면요. 아시아, 유럽의 수출 물동량은 지난해 10월 110만 TEU로 직전 해와 비교했을 때 30% 넘게 줄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북미를 오가는 항로도 상황은 비슷했고요. 해양진흥공사가 추정한 글로벌 상품 재고량도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에서 30% 정도 재고량이 늘고 있는 거죠. 실제 업계에서는 올해 글로벌 교역량이 지난해보다 2.2%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망했던 전망치보다 0.8%포인트 낮춰 잡은 수치입니다. 그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가 되는 거지. 그래도 지난해보다 교역량이 어쨌거나 늘기는 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도 운임이 5분의 1 토막이 나는 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늘기는 느는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들어올 선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 해운 업체들은 기록적인 실적을 썼잖아요. 국적 선사인 HMM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해운 업체들은 이 당시에 운임이 높았을 때 배가 부족하다 보니까 선박을 대규모로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사들의 물량은 좀 늘어난 거죠. 근데 이때 자료들을 보시면은 2021년 전 세계에서 선박 발주량은 434만 TEU. 이게 사상 최대였고요. 2022년에 260만 TEU, 이것도 2021년도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30%의 선박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HMM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14,000 TEU급 선박 12척이 내년 1분기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HMM의 선봉량이 81만 TEU 정도인데 한 2년 사이에 20%가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운임은 이제 코로나 특수를 다 반납을 하고 운임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앞으로 공급될 선박이 역대급으로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증권가는 해운업계의 실적을 낮춰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증권업계에서는 HMM의 실적을 6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해 거둘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는 2조 8천억 원까지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건화물선을 주력으로 하는 페노션 역시 영업이익이 30% 감소할 거라는 게 증권가 분석입니다. 선박 공급이 늘어나는 게 원인이다.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조선사들 수주도 앞으로 좀 면세적으로 타격을 받겠구나 이런 좀 걱정도 되는데 언제까지 떨어지는 겁니까, 운임?
네, 해운업계에서는 내년 초까지를 운임 약세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게 올해 1분기가 아니라 2024년도 1분기, 2분기를 말을 하는 거죠. 네. 선박 공급 증가, 그러니까 이미 발주해둔 선박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피할 수 없고 그나마 올해를 지나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2024년 초반에 반등이 가능하다는 전망인 겁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이미 벌크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모두 손익분기점 이하로 운임이 내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수익이 나고 있는 거는 운임이 높았을 때 맺은 장기 계약, 이런 1년짜리 계약들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 이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이 계약을 끝나가서 이제 낮은 가격의 운임을 재계약을 맺어야 될 시점이 찾아오면 해운업계는 본격적인 혹한기를 맞이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1000선 초반인 SCFI 지수가 800선까지 내려오면 임시 결항을 넘어서 개선이 대거 늘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개선이 뭡니까? 네, 개선은 이제 아예 운항을 멈추고 배를 그냥 파킹해 놓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짐을 옮겨주고 받는 화주들로부터 받는 돈보다 운항에 투입되는 비용이 더 높아지는 꼴이다 보니까 배를 이렇게 운항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네. 이 경우 과거 한진해운을 파산으로 이끌었던 저가 운임 경쟁이 치킨 게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돼가지고 SCFI가 1000 이하로 가면 개선이 시작되고 있고 개선 수가 만약에 200만 TU, 300만 TU 옛날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배를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 나오잖아요. 내년 초까지면 아무래도 좀 너무 오래 남은 것 같은데 좀 그렇죠. 너무 우울한 전망 같은데 좀 희망적인 소식은 없습니까? 네, 올해가 해운업계의 위기인 건 맞고요. 인내가 필요한 시간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부정적인 요인만 또 부각을 시켜보기에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네. 대표 국적선사인 HMM은 지난 2년 동안 기록적인 실적을 썼습니다. 이제 부채 비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대에서 36%까지 낮아졌고요. 쌓아둔 현금성 자산도 10조 원에 달합니다. 높은 수익성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화물 1TU를 옮길 때 HMM이 거둔 수익은 2,622달러로 짚라인이나 머스크 같이 더 규모가 큰 글로벌 선사들보다 앞서고 이게 사실 전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이처럼 양호해진 재무 구조 그리고 높은 수익성으로 기업 신용 등급도 1, 2단계 정도 높아지는 결과도 받았습니다. HMM이 쌓아둔 현금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또 지금 현재 거두고 있는 높은 수익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침체기 이후의 반등의 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통산업부 전유성 기자였습니다.